가정에서 협조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언니가 상담가인데 언니가 추천해준 거는 흰 셔츠에 그냥 슬랙스를 하나 입어라. 시계를 끼고 가라. 교실 잘 보이는 쪽에. 책을 놨던 것 같아요. 님 오시기 전에 친구들 했던 작품들을 책상 테이블에 준비를 하고 관찰 일지 쓴 거랑 놓고 예전에 화병에 꽃을 꽂아 놓으면 이제 분위기가 서로 좋다. 정말로 부모님이 들어오셨는데 꽃병을 보시더니 분위기가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 됐던 것 같아요. 꽃이 주는 영향력이 확실히 있죠. 네. 저도 공부하는 선생님이라는 이미지를 학부모님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논문을 찾아봤다. 이 행동에 대해서 이런 논문이 있다라는 얘기를 면담을 할 때 한 90%는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하고 그렇게 한 10% 정도 아이의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거나 아이의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다거나 할 때는 논문을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논문을 참고를 했었는데 논문을 읽으면은 논문 글자들만 보니까 자동으로 말이 좀 고급져져요. 사전에 지속적인 관찰과 그 논문이 합쳐진다면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면담 때는 듣는 시간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 일단 저희는 사전 면담지가 나가고요. 기본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어머님이 쓰거나 혹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받아요. 이런 경험을 시작을 하면서 변화된 점이 뭐가 있는지, 가정에서 변화된 것들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 집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좋아하는 친구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1년을 지내면서 엄마가 바라는 점, 개인적으로 발달적인 거나 환경적인 거나 해서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는지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할 때도 저는 처음에 딱 앉아서 제가 아무래도 본 시간이 한 달 남짓이지 않느냐, 제가 먼저 이 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1학기 때는 어머님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었으면 해요. 2학기 때 제가 관찰한 내용이랑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궁금한 점이 계속 생기게끔 질문을 더 많이 드리고 분위기를 이렇게 흘러가게끔 하는 편이에요. 오시는 경우에는 오시느라 힘드셨죠? 처음에 립 서비스 하나 가죠. 네, 오시느라 진짜 고생하셨어요. 이런 거 한번 하죠. 저는 그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자꾸 굽신대는지 모르겠어요. 정보 습득이 많은 학부모와 어떻게 상담을 하나요? 저는 어떤 부모님이 이제 육아 서적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신 거예요. 아이가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얘 진짜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저 진짜 공부 많이 했거든요.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책 많이 읽어보신 거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책 속에 나오는 모든 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육아의 정답이 어디 있겠냐 마음을 달래면서 그 정보를 너무 믿지 말아라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투로 정보를 가지고 해야 하나요? 학자를 좀 언급할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어느 순간 너무 잘난 척을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그런 건 다 학자로 통일해. 학자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발달 특성 플러스 저의 철학,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거를 면담을 통해서 잘 알려드리는 거. 확실히 교사관이 명확하냐 안 명확하냐가 면담할 때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 끝났어요. 결국에는 이 면담의 포인트랑 관찰과 대화 소통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다는 마무리를 하려고 했고. 32명을 보고 있어요. 32명이래요. 투담이. 만 3세. 옆반 선생님 반에 행동을 과하게 하는 아이가 있어요. 친구를 툭툭 친다거나 때리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나쁜 의도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관찰하면은 그 행동을 담임교사가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종일반에 올라가면 행동을 보여요. 근데 이제 저희 반 아이가 맞았어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니까 면담 때 이야기를 또 해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지도하는지도 말씀드렸고 문자의 어머님이 그 행동을 알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유치원에서 노력하고 있고 그 아이의 부모님도 노력 중이다, 이것도 이미 말씀드렸고. 저는 근데 만 4세 아이이긴 한데 네. 절반의 아이들이 그 아이에게 맞았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맞았고 저는 이거 상담 때 알았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뭔가를 때리거나 하는 아이들은 그 때리는 문제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힘든 상담을 저는 좀 뒤로 빼는 편이거든요. 또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 때리는 아이에게 어떻게 개입을 하고 있으니 안심을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어머니 저 면담 때 절반의 학부모님들이 말씀을 하셨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셨고 그 학부모님도 자신의 아이가 행동이 과하고 과잉 행동을 하고 사회성도 부족해서 아직 친구들 이름을
모르거든요. 1년 동안 지냈는데 여태까지 기관에서는 이렇게 직면을 하는 경험이 많이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되지 않는다. 때린 아이의 학부모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맞은 아이 학부모님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알고 계시고 가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노력을 하고 계시다면. 부모의 노력 자체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아이들은 확실히 손이 더 많이 가고 선생님의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사도 점점 더 힘들어지잖아요. 만약에 다른 고민이 있으신 선생님, 이게 아마 마지막 고민일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지금 만 2세로 이제 투담임으로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14명을 다 봐야 돼요. 어머님들이 이제 하원할 때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가 알고 있고 관찰하는 상황에 대해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하고 메이트 선생님한테 전달을 해요. 메이트 선생님이 들으시고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있지 않아? 막 내가 한번 어머니랑 연락 다시 해볼게 이러면서 어머님이랑 통화를 하세요. 근데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전화를 저한테 안 하시고 메이트 선생님한테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는 모든 말이 다 부정적으로 라고 해야 되나? 다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내가 관찰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제 면담을 한다고 하는데 방문 상담이 절반 이상이더라고요. 다 메이트 선생님이랑 둘이 같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메이트 선생님이 지금까지 엄마들이랑 다 얘기를 해온 상태니까 또 이 엄마들은 메이트 선생님이랑 대화를 하려고 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많이 모르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다 얘기를 하고 상황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면담을 하게 되면은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서 해 나가야 될지 솔직히 고민이 많이. 울지 마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그 관찰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메이트의 피드백이. 저는 그런 관찰인트 부분을 본 적이 없는데 메이트 선생님은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공감이 못 가는 거죠. 그래도 선임이긴 하니까 반론은 할 수 없는. 저도 2대1 면담을 들어갔던 적이 있고 어느 정도 영역들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눴어요. 맨 처음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같이 들어간다면 선생님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설명해봐도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마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요즘에 즐겨 쓰는 말이 오히려 좋아, 차라리 잘 됐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상담 내용이 정말 아이한테 너무 치명적이다. 이거는 내가 잡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면은 다른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다른 아이의 학부모한테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되게 좋은 기회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담 시간에 약간 멍 타면서 혹은 머릿속에서 이제 가벼운 생각들을 하면서 생각 정리를 하시고 어떻게 보면 그 선생님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일이 되게 많은데 그 상담까지 준비하려면 힘든 건데 차라리 그렇게 좀 주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다만 선생님이 선만 지켜두시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선생님도 열심히 관찰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상담을 둘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도 가만히 앉아있고 싶진 않은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미숙해서 부모님이 어떤 질문을 하시거나 돌발적인 상담을 요청하실 땐 제가 좀 어려울 것 같으니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선생님도 교사로서 전문성을 어필을 하고.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너처럼 그렇게 느리게 말을 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 아니야, 윈윈은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좀 참된 선임이고 이런 사람이었으면 사람이 이 정도로 고민을 하지는 않지. 오히려 좋아. 마음이 단단해지고 있어. 그 사람이랑 평생 같이 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의 역할만 딱 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초임 때 원장님이 같이 들어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초임이고 말 실수할까봐 지켜주시려고 그러는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저 혼자 들어가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처음에는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냥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생각하는 고민의 부분을 선임 선생님께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선생님이 말한 건 희망편이고 선생님이 경험할 거는 절망편일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주시느라 고생하셨고 또 후에 끄겠습니다. 5, 4, 3, 2, 1